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깊어질수록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저자는 김옥님, 출판사는 미래문화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옥님은 현재 시, 소설, 동화, 동시, 교양,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에세이스트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보다 더 많은 부,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는다. 물론 남보다 더 많이 취함으로써 누리는 행복도 크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이보다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때 행복은 더 커진다. 내가 줌으로써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취하는 것보다 더 큰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아나톨 프랑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나톨 프랑스의 말처럼 남에게 무엇을 베푼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충만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 미국의 머튼이란 사람에게는 다정하고 상냥한 아내가 있었다. 머튼 부부는 함께 장사를 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비록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이었지만 부부는 늘 감사하고 서로 격려했다. 그들은 함께함으로써 힘든 일도 속상한 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겼다. 그들 부부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다. 자신들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또한 자신들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 머튼 부부는 행복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명함 뒤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다. 너의 마음을 증오로부터, 너의 머리를 고민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간단하게 생활하라. 기대를 작게 가지고 주는 것을 많이 하라. 너의 생활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빛을 발하도록 하라. 나를 잊고 남을 생각하며 남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하라. 이상과 같은 일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라. 이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글로 머튼 부부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이 문구가 담긴 명함을 주었다. 이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문구에 감동을 하고 마음에 새겨 실천했다. 머튼 부부의 이 같은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머튼 부부는 이 일로 자신들은 더 큰 행복을 얻었다고 한다. 행복은 스스로 노력하여 만드는 것이다. 행복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적극 행복을 찾아 나선다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행복 찾기이다. 자신만을 위한 행복은 행복의 깊이가 얇다. 그러나 남에게 주는 행복을 통해 얻은 행복은 깊이가 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인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닌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 그것이 그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자신의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굳이 문제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문제이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에서 찾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리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세상을 헤맨다. 그러나 마음속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호라티우스의 말처럼 자신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취해야 한다. 사람은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로 행복이 돌아온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로 남에게 베푸는 행복이 얼마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잘 알게 한다. 그렇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은 더 큰 행복을 선물로 받는다. 삶은 용케도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남을 복되게 하면 자신은 한층 더 행복해진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그 열정이 자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더 복되게 하는 것이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진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이 변화에는 우리가 얻을 기회들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제는 노화와 싸우는 데 투자하는 노력의 일부를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한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노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몸의 세포가 노화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삶 자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이 늙으면 삶 자체도 도태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후반부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싶다면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무리 젊었을 때 멋쟁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드는 티를 내게 된다. 말투가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에도 나이 먹은 티가 난다. 육체의 나이는 단지 육체의 나이일 뿐이다. 나이가 들어도 영혼의 나이는 들지 않는다. 단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생각을 젊게 하고 생각에 맞춰 말과 행동을 젊게 하면 된다. 무엇이든 마음먹게 달렸다는 말이 있듯 자신의 영혼의 나이의 주파수를 낮게 낮추면 된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 출신 시인인 사무엘 올만은 자신의 시 청춘에서 표현하기를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라고 말하며 20살 청년이 아니라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고 했다. 이상이란 영혼의 푸른 꿈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을 잃지 말고 청춘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내가 잘 아는 케인은 자신을 존중하고 아낀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관계된 일에는 열정이 대단하다. 그는 옷을 입어도 타이트하게 입고 머리도 젊은 감각을 살려 손질한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나이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감각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는 생각이 젊다 보니 말과 행동도 젊기 때문이다. 56세의 나이에도 50세 정도밖에
안 된 것처럼 보인다. K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멋진 확신인가. K는 자신의 말대로 자신이 하는 일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런 자부심은 언제나 그를 청춘으로 살게 한다. K는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 매우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멋지게 나이 드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나이를 잊어라.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지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잘해 나가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와 같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면 주저하게 된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국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감은 위대한 가업의 첫째 조건이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의지도 자신감에서 나오고 당당함도 자신감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있는 열정을 다 쏟아부어라. 그런 사람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청춘일 때는 기백이 넘치고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삶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편이다. 이 모두는 한 가지. 자신이 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젊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인생에 있어 무기가 될 수 있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일까? 자존감 또한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자존감은 주체의식을 갖게 하는 마인드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는다.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강한 집념과 목표의식을 보인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서서히 하얀 곡선을 긋는다. 이는 순전히 나이 때문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포가 노화되고 기력이 떨어짐은 물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희망마저도 불 꺼진 항구처럼 사라지게 한다. 이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존감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라고 주장했다. 자존감은 자존심과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긍정과 경쟁 속에서의 긍정이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격려함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낸다. 아들러에 따르면 낮은 자존감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의 강점과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분투하게 한다라고 했다.
아둘러의 말을 보더라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 인간에게 있어 자존감이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존감은 그 사람의 생명성과 같다고 하겠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존감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인생 무상을 경험하게 된다.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며 연신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루하루를 비생산적으로 살아간다. 퇴직 후에 자신의 삶을 보다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이기에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평생 학습이라는 모토 아래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강사를 필요로 한다. 이곳을 방문하여 자신의 전공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신청을 한다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각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도 문을 두드린다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공공기관이니만큼 강사료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강사료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돈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자아를 실현하게 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 또한 보람된 생활로 인해 삶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게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이너스적인 삶으로 하향되는 것만은 아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을 보다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지킬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 긍정의 마인드이기 때문이다. 배움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늘 책을 읽고 강좌나 강연회에 참석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습득한다. 또한 도서관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등 각 기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공부에 열중한다. 배움은 사람의 가치를 지금보다 한껏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적인 갈증에서 오는 답답함을 풀어준다. 배움은 새로운 길로 또는 새로움의 세계로 가게 하는 인생의 빛이며 수단이기도 하다. 배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없다. 다음은 배움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노숙자이자 컨설턴트, 강연자이자 저술가,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는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하여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다. 그는 이를 거들며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곳이 없어 이웃집 창고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일즈를 시작했고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 소문난 세일즈맨을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는 배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 하는 강좌를 찾아다니며 공부를 했다. 그는 강좌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을 보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접목을 시켜 새로운 자기반의 방법을 연구했다. 또한 그것을 책을 내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가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고 저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배움을 통해서였다. 배움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첫째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하루가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져 가뜩이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초조함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하루가 뚝딱하고 가버렸네.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 이를 연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영향 때문이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때는 시간에 대한 내 안의 기준이 빠르게 돌아가니 상대적으로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지고 반대로 도파민이 적게 분비될 때는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이 적게 생성되고 도파민에 반응하는 능력도 줄어들게 된다. 둘째는 시시때때로 인생 무상을 느끼곤 한다. 지금껏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왔든 그렇지 않든 삶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 다 똑같다. 왜 그럴까? 그것은 죽음의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 온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에 갇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고 싶다면 인생의 무상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갖게 되는 공통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느낌, 잉여인간처럼 느껴지는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다. 영국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이 말에서 보듯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지극적인 애정이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러기에 자신을 사랑할수록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만족감을 갖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지극히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만족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데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다 보면 오만에 빠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무뎌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법. 스스로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자신을 확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가장 좋은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라. 멋에서 오는 자신감이 더욱 자신을 당당하게 해준다. 늘 책을 곁에 두고 읽어라. 책은 당신을 지적으로 만들어준다. 게으름을 경계하라. 게으름은 당신의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너는 잘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잘 해낼 거야. 이렇게 늘 자신에게 격려하라.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긍정은 곧 자기애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라.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 그것은 곧 몇 배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당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쓸데없이 남과 경쟁하지 말라. 그것은 힘만 빼게 하고 당신을 일찍 지치게 하는 비생산적인 일이다.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리드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축적하라. 몸과 마음이 평안해야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 잔 걱정은 행복한 삶을 파괴시키는 부정 바이러스다. 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작은 걱정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연히 이러다 보니 몸과 마음은 심약해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만필 박사는 잔 걱정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걱정은 매우 위험한 마음 습관이다. 나는 어떤 습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에게 다짐하라. 사람들은 걱정을 함으로써 걱정의 노예가 된다. 독실한 신앙의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될 때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 나는 나를 믿는다 라는 말을 3번씩 소리내어 외쳐라. 오늘 하루를,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일을 신의 손에 맡겨라. 신의 손에는 악함이 없다. 신의 손에는 선함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엇이 되더라도 내가 신의 손 안에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하라. 항상 적극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말만 하라.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행하라. 오늘 재수없는 날이 될 것 같다는 말 대신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라. 대충대충 말하고 일하지 말라. 비판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압박감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희망과 행복을 느끼도록 말하고 행동하라. 걱정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우울함, 패배감,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고 행복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과 교류하라.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사람과 소통하라.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주변에 배치하라.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남을 도움으로써 그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남을 도와주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도 용기와 희망이 싹 트는 것이다. 마음을 혼란시키는 내적 갈등의 대부분은
인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과 지금과는 다른 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무척 드문 게 현실이다. 인생이 어떠해야 한다고 미리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는 점점 멀어진다. 게다가 위대한 깨달음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현실의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아이들의 불평이나 배우자의 반대 의견에 부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상생활 속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여는 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닌 것이다. 마음의 눈이 더욱 깊고 투명해진다. 순간에 충실하고 그대로를 수용하고 만족한다면 따뜻하고 평화로운 감정이 찾아들기 시작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노년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모든 병은 몸과 마음이 약할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까닭에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 심신을 굳건히 하는 마음의 자세를 길러야 한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켜야만 심성의 참 경지를 얻는 것이다. 즐거운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이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로 소란함 속에서 고요를 지키고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참마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끄러움과 고통이 따르는 삶에서 고요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야말로 나이 드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날려버리고 현재 삶에 감사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를 즐기고 고요한 마음으로 명상을 즐기고 산책을 통해 깊이 사색을 즐기고 봉사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통해 몸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몸과 마음은 튼튼하게 길러지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나이 들매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가족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직장과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는 자신에게나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서로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그런데도 감사에 인색하다. 매사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할수록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처럼 감사는 단지 고마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를 단단하게 동여 매어주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건강한 삶도 가져다 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장소, 사물, 생각, 사건들은 당신이 꿈꾸는 완전한 삶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역경 속에는 반드시 숨겨진 축복이 들어있고 일부 후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이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그 어느 때라도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삶은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한다. 감사를 통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우울감을 벗어 던질 수가 있다. 남은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감사는 자신의 영화로운 인생을 위한 축배와 같은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왜 이리도 정답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걸까? 그것은 감사의 말 속에는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밝고 친절하다.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고 불친절하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관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며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긍정 마인드이다. 삶이 복잡할수록 더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나날이 빨라지는 초스피드 시대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지 몰라도 이럴 때일수록 삶의 속도를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 속에 갇힐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삶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끌려가게 된다. 삶에 끌려가는 것은 수동적인 삶이지만 자신이 리드하는 삶은 능동적인 삶이어서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 단순한 삶은 자기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가족과 직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게 된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도 단순하게, 먹는 것도 단순하게, 매사에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단 그 삶에 내가 맞춰야 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삶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운시프트족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다운시프트란 자동차를 저속기어로 변환한다는 뜻으로 다운시프트족은 경쟁과 속도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자기 만족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운시프트족은 단순하게 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풍족한 물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하는 삶을 위해서 고소득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또한 소득이 많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풍요에 길들여진 이들과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것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귀농이 아닌 귀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도시의 풍요를 버리고 시골로 들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사는 것을 필요로 하는 잡금의 시대가 현대라는 사회이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7가지. 경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삶에 만족 지수를 설정해야 한다. 가족 모두가 합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간의 불협화음으로 단순한 삶이 주는 삶의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인생 후반을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에 맞는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 물질을 쫓아서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없다. 물질이 아닌 삶의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삶을 살기 힘들다.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이 먼저이다. 생각을 보다 단순화시켜야 한다. 생각이 단순하면 몸도 마음도 단순한 삶을 살아가도록 반응한다. 음식은 소박하게 먹어야 한다. 절대로 과식을 금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는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도 단순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친절한 사람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마시는 한 잔의 샘물처럼 시원함을 느낀다. 친절한 사람은 타고나야 한다. 친절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마음이 따뜻해서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침이 없다. 둘째, 세심한 마음을 가졌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놓치지 않고 살핌으로써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셋째, 배려하는 마음이 좋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에게 양보를 잘한다.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예의가 바르고 많은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친절한 사람은 자신이 베푼 친절로 남을 기쁘게 하지만 자신이 더 큰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이에 대해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친절한 말과 행동은 아무리 넘쳐도 부족하다.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친절한 말과 행동이다. 친절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더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가족을 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 그렇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데 친절하지 않으면 도도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지만 친절한 사람은 어딜 가든 겸허하고 다정다감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친절은 보증 수표와 같아 친절한 사람은 믿음과 신뢰를 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대 수명이 100세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더 긴 시간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평생 젊을 수는 없지만 멋지게 나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깊어질수록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저자는 김옥님, 출판사는 미래문화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옥님은 현재 시, 소설, 동화, 동시, 교양,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에세이스트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보다 더 많은 부,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는다. 물론 남보다 더 많이 취함으로써 누리는 행복도 크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이보다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때 행복은 더 커진다. 내가 줌으로써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취하는 것보다 더 큰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아나톨 프랑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나톨 프랑스의 말처럼 남에게 무엇을 베푼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충만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 미국의 머튼이란 사람에게는 다정하고 상냥한 아내가 있었다. 머튼 부부는 함께 장사를 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비록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이었지만 부부는 늘 감사하고 서로 격려했다. 그들은 함께함으로써 힘든 일도 속상한 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겼다. 그들 부부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다. 자신들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또한 자신들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 머튼 부부는 행복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명함 뒤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다. 너의 마음을 증오로부터, 너의 머리를 고민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간단하게 생활하라. 기대를 작게 가지고 주는 것을 많이 하라. 너의 생활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빛을 발하도록 하라. 나를 잊고 남을 생각하며 남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하라. 이상과 같은 일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라. 이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글로 머튼 부부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이 문구가 담긴 명함을 주었다. 이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문구에 감동을 하고 마음에 새겨 실천했다. 머튼 부부의 이 같은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머튼 부부는 이 일로 자신들은 더 큰 행복을 얻었다고 한다. 행복은 스스로 노력하여 만드는 것이다. 행복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적극 행복을 찾아 나선다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행복 찾기이다. 자신만을 위한 행복은 행복의 깊이가 얇다. 그러나 남에게 주는 행복을 통해 얻은 행복은 깊이가 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인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닌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 그것이 그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자신의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굳이 문제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문제이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에서 찾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리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세상을 헤맨다. 그러나 마음속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호라티우스의 말처럼 자신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취해야 한다. 사람은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로 행복이 돌아온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로 남에게 베푸는 행복이 얼마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잘 알게 한다. 그렇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은 더 큰 행복을 선물로 받는다. 삶은 용케도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남을 복되게 하면 자신은 한층 더 행복해진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그 열정이 자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더 복되게 하는 것이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진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이 변화에는 우리가 얻을 기회들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제는 노화와 싸우는 데 투자하는 노력의 일부를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한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노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몸의 세포가 노화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삶 자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이 늙으면 삶 자체도 도태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후반부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싶다면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무리 젊었을 때 멋쟁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드는 티를 내게 된다. 말투가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에도 나이 먹은 티가 난다. 육체의 나이는 단지 육체의 나이일 뿐이다. 나이가 들어도 영혼의 나이는 들지 않는다. 단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생각을 젊게 하고 생각에 맞춰 말과 행동을 젊게 하면 된다. 무엇이든 마음먹게 달렸다는 말이 있듯 자신의 영혼의 나이의 주파수를 낮게 낮추면 된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 출신 시인인 사무엘 올만은 자신의 시 청춘에서 표현하기를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라고 말하며 20살 청년이 아니라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고 했다. 이상이란 영혼의 푸른 꿈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을 잃지 말고 청춘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내가 잘 아는 케인은 자신을 존중하고 아낀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관계된 일에는 열정이 대단하다. 그는 옷을 입어도 타이트하게 입고 머리도 젊은 감각을 살려 손질한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나이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감각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는 생각이 젊다 보니 말과 행동도 젊기 때문이다. 56세의 나이에도 50세 정도밖에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케이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멋진 확신인가. 케이는 자신의 말대로 자신이 하는 일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런 자부심은 언제나 그를 청춘으로 살게 한다. 케이는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 매우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멋지게 나이 드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나이를 잊어라.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지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잘해 나가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와 같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면 주저하게 된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국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감은 위대한 가업의 첫째 조건이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의지도 자신감에서 나오고 당당함도 자신감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있는 열정을 다 쏟아부어라. 그런 사람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청춘일 때는 기백이 넘치고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삶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편이다. 이 모두는 한 가지. 자신이 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젊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인생에 있어 무기가 될 수 있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일까? 자존감 또한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자존감은 주체의식을 갖게 하는 마인드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는다.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강한 집념과 목표의식을 보인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서서히 하얀 곡선을 긋는다. 이는 순전히 나이 때문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포가 노화되고 기력이 떨어지면 물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희망마저도 불 꺼진 항구처럼 사라지게 한다. 이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존감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라고 주장했다. 자존감은 자존심과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긍정과 경쟁 속에서의 긍정이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데
큰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격려함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낸다. 아들러에 따르면 낮은 자존감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의 강점과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분투하게 한다라고 했다. 아들러의 말을 보더라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 인간에게 있어 자존감이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존감은 그 사람의 생명성과 같다고 하겠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존감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인생 무상을 경험하게 된다.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며 연신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루하루를 비생산적으로 살아간다. 퇴직 후에 자신의 삶을 보다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이기에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평생 학습이라는 모토 아래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강사를 필요로 한다. 이곳을 방문하여 자신의 전공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신청을 한다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각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도 문을 두드린다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공공기관이니만큼 강사료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강사료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돈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자아를 실현하게 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 또한 보람된 생활로 인해 삶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게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이너스적인 삶으로 하향되는 것만은 아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을 보다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지킬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 긍정의 마인드이기 때문이다. 배움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늘 책을 읽고 강좌나 강연회에 참석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습득한다. 또한 도서관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등 각 기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공부에 열중한다. 배움은 사람의 가치를 지금보다 한껏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적인 갈증에서 오는 답답함을 풀어준다. 배움은 새로운 길로 또는 새로움의 세계로 가게 하는 인생의 빛이며 수단이기도 하다. 배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없다. 다음은 배움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노숙자이자 컨설턴트, 강연자이자 저술가,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는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하여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다.
그는 이를 거들며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곳이 없어 이웃집 창고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일즈를 시작했고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 소문난 세일즈맨을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는 배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 하는 강좌를 찾아다니며 공부를 했다. 그는 강좌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을 보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접목을 시켜 새로운 자기반의 방법을 연구했다. 또한 그것을 책을 내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가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고 저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배움을 통해서였다. 배움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첫째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하루가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져 가뜩이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초조함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하루가 뚝딱 하고 가버렸네.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 이를 연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영향 때문이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때는 시간에 대한 내 안의 기준이 빠르게 돌아가니 상대적으로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지고 반대로 도파민이 적게 분비될 때는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이 적게 생성되고 도파민에 반응하는 능력도 줄어들게 된다. 둘째는 시시때때로 인생 무상을 느끼곤 한다. 지금껏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왔든 그렇지 않든 삶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 다 똑같다. 왜 그럴까? 그것은 죽음의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 온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에 갇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고 싶다면 인생의 무상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갖게 되는 공통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느낌, 잉여 인간처럼 느껴지는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다. 영국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이 말에서 보듯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지극적인 애정이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러기에 자신을 사랑할수록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만족감을 갖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지극히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만족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데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다 보면 오만에 빠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무뎌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법. 스스로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자신을 확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가장 좋은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라. 멋에서 오는 자신감이 더욱 자신을 당당하게 해준다. 늘 책을 곁에 두고 읽어라. 책은 당신을 지적으로 만들어준다. 게으름을 경계하라. 게으름은 당신의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너는 잘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잘 해낼 거야. 이렇게 늘 자신에게 격려하라.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긍정은 곧 자기애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라.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 그것은 곧 몇 배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당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쓸데없이 남과 경쟁하지 말라. 그것은 힘만 빼게 하고 당신을 일찍 지치게 하는 비생산적인 일이다.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리드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축적하라. 몸과 마음이 평안해야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 잔 걱정은 행복한 삶을 파괴시키는 부정 바이러스다. 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작은 걱정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연히 이러다 보니 몸과 마음은 심약해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만필 박사는 잔 걱정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걱정은 매우 위험한 마음 습관이다. 나는 어떤 습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에게 다짐하라. 사람들은 걱정을 함으로써 걱정의 노예가 된다. 독실한 신앙의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될 때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 나는 나를 믿는다 라는 말을 3번씩 소리내어 외쳐라. 오늘 하루를,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일을 신의 손에 맡겨라. 신의 손에는 악함이 없다. 신의 손에는 선함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엇이 되더라도 내가 신의 손 안에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하라. 항상 적극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말만 하라.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행하라. 오늘 재수없는 날이 될 것 같다는 말 대신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라. 대충대충 말하고 일하지 말라. 비판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압박감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희망과 행복을 느끼도록 말하고 행동하라. 걱정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우울함, 패배감,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고 행복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과 교류하라.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사람과 소통하라.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주변에 배치하라.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남을 도움으로써 그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남을 도와주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도 용기와 희망이 싹 트는 것이다. 마음을 혼란시키는 내적 갈등의 대부분은 인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과 지금과는 다른 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무척 드문 게 현실이다. 인생이 어떠해야 한다고 미리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는 점점 멀어진다. 게다가 위대한 깨달음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현실의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아이들의 불평이나 배우자의 반대 의견에 부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상생활 속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여는 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닌 것이다. 마음의 눈이 더욱 깊고 투명해진다. 순간에 충실하고 그대로를 수용하고 만족한다면 따뜻하고 평화로운 감정이 찾아들기 시작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노년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모든 병은 몸과 마음이 약할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까닭에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 심신을 굳건히 하는 마음의 자세를 길러야 한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켜야만 심성의 참 경지를 얻는 것이다. 즐거운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이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로 소란함 속에서 고요를 지키고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참마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끄러움과 고통이 따르는 삶에서 고요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야말로 나이 드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날려버리고 현재 삶에 감사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를 즐기고 고요한 마음으로 명상을 즐기고 산책을 통해 깊이 사색을 즐기고 봉사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통해 몸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몸과 마음은 튼튼하게 길러지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나이 들매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가족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직장과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는 자신에게나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서로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그런데도 감사에 인색하다. 매사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할수록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처럼 감사는 단지 고마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를 단단하게 동여매어주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건강한 삶도 가져다 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장소, 사물, 생각, 사건들은 당신이 꿈꾸는 완전한 삶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역경 속에는 반드시 숨겨진 축복이 들어있고 일부 후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이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그 어느 때라도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삶은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한다. 감사를 통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우울감을 벗어 던질 수가 있다. 남은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감사는 자신의 영화로운 인생을 위한 축배와 같은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왜 이리도 정답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걸까? 그것은 감사의 말 속에는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밝고 친절하다.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고 불친절하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관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며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긍정 마인드이다. 삶이 복잡할수록 더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나날이 빨라지는 초스피드 시대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지 몰라도 이럴 때일수록 삶의 속도를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 속에 갇힐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삶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끌려가게 된다. 삶에 끌려가는 것은 수동적인 삶이지만 자신이 리드하는 삶은 능동적인 삶이어서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 단순한 삶은 자기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가족과 직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게 된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도 단순하게, 먹는 것도 단순하게, 매사에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단 그 삶에 내가 맞춰야 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삶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운시프트족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다운시프트란 자동차를 저속기어로 변환한다는 뜻으로 다운시프트족은 경쟁과 속도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자기 만족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운시프트족은 단순하게 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풍족한 물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하는 삶을 위해서 고소득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또한 소득이 많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풍요에 길들여진 이들과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것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귀농이 아닌 귀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도시의 풍요를 버리고 시골로 들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사는 것을 필요로 하는 작금의 시대가 현대라는 사회이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7가지. 경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삶에 만족 지수를 설정해야 한다. 가족 모두가 합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간의 불협화음으로 단순한 삶이 주는 삶의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인생 후반을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에 맞는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 물질을 쫓아서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없다. 물질이 아닌 삶의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삶을 살기 힘들다.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이 먼저이다. 생각을 보다 단순화시켜야 한다. 생각이 단순하면 몸도 마음도 단순한 삶을 살아가도록 반응한다. 음식은 소박하게 먹어야 한다. 절대로 과식을 금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는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도 단순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친절한 사람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마시는 한 잔의 샘물처럼 시원함을 느낀다. 친절한 사람은 타고나야 한다. 친절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마음이 따뜻해서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침이 없다. 둘째, 세심한 마음을 가졌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놓치지 않고 살핌으로써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셋째, 배려하는 마음이 좋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에게 양보를 잘한다.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예의가 바르고 많은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친절한 사람은 자신이 베푼 친절로 남을 기쁘게 하지만 자신이 더 큰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이에 대해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친절한 말과 행동은 아무리 넘쳐도 부족하다.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친절한 말과 행동이다. 친절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더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가족을 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 그렇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데
친절하지 않으면 도도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지만 친절한 사람은 어딜 가든 겸허하고 다정다감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친절은 보증 수표와 같아 친절한 사람은 믿음과 신뢰를 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대 수명이 100세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더 긴 시간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평생 젊을 수는 없지만 멋지게 나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